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 방학 전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광합성 단원 끝내보도록 하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무인도 같은 데 가면은 수분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아무거나 우리가 식수로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있는 비닐봉지 하나를 주워서 나무에다가 그냥 씌워놔요. 이파리를 충분히 덮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놓고 끝을 막아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다음날 왔을 때 이렇게 수분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걸 모으면은 이제 한 모금 정도는 물을 마셔볼 수 있겠죠. 그죠?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식물에서 도대체 왜 물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있는 실험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오늘 숙제가 여기 이제 실험 내용을 채우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 목표는 다개장풀이라는 어떤 풀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풀에 달려있는 기공과 공변세포를 관찰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준비물은 다개장풀, 안전면도날, 물, 스포이트, 받침유리, 덮개유리, 거름종이, 핀셋, 현미경, 실험복, 면장갑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거 없겠죠?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개장풀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풀인데 특징이 뒷면에 요 이파리의 뒷면을 살짝 면도날로 그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쭉 한 겹이 벗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표피를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기 좋은 크기로 안전면도날을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보면은 장갑 낀 거 보이죠? 면도날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정말 손가락 갖다 대기만 해도 베일 정도이기 때문에 꼭 손을 베이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찰해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입술 모양의 동그랗게 생긴 무언가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요 그림을 지금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렸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133페이지에 그렸으면 돼요. 네, 좀 그린 거를 단순화시켜 본 모습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방금 전에 실험할 때 실험 목표가 기공이랑 공변세포 두 개를 관찰하는 거였죠. 그죠? 이 가운데 입술 모양이 까맣게 벌러져 있는 이 틈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불러요. 기공. 기공의 역할은 뭐냐? 식물 잎의 표피에 달려 있어서 외부랑 통하는 작은 구멍이에요. 다음. 그러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입술 같은 건 뭐냐? 두 개의 어떤 길다란 소시지 같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공변세포. 기공의 주변에 있다 그래서 이름이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는 기공을 둘러싼 입술 모양의 세포입니다. 항상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기공과 공변세포의 역할이에요. 기공의 역할은 기공, 구멍이죠. 잎에 달려있는 구멍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증기가 혹은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의 결과물로 사실 약간의 수증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일부를 식물에서는 자기 몸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과다하게 많은 수분은 뿌리를 썩게 하고 나무를 썩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잎에 기공을 열어서 이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식물도 호흡을 해요. 사람처럼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도 역시 기공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산소 또한 광합성의 산물인 산소 또한 잎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기공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럼 그 공변세포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주변에 있죠. 그죠? 기공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풍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길다란 풍선이 하나 있어요. 풍선. 그 파티용 풍선 있죠. 그런 걸 하나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용 풍선 한쪽에 테이프를 쭉 발라서 아예 늘어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나서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에 테이프를 붙인 부분은 길이가 늘어날 수 없으니까 길이가 그대로일 것이고 바깥쪽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림으로 그려줄게. 쌤이 하나 사올 걸. 자, 요렇게 있던 풍선이 여기 요만큼을 고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길이가 똑같고 반대편은 길이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지. 예. 근데 이런 모양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바깥쪽이 이렇게 둥글게 늘어나니까 안쪽도 길이는 같지만 둥글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모양이 된다. 그래서 공변 세포가 닫혀 있을 때는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좀 덜 차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공변 세포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풍선에 바람이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공변세포의 한쪽은 두꺼워서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공변세포의 요 반대편은 두께가 얇아서 길이 변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 본 모습이고요. 보면은 여기 30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죠. 30UM 이렇게 생겼죠. 이 U자 모양의 요 기호를 우리는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1 마이크로미터는요 밀리미터보다 1000배 작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죠? 30 마이크로미터면은 1 밀리미터에 약 1000분의 30, 100분의 3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가 있으면 한번 꺼내서 1 밀리미터 한 칸 봐보세요. 그 1 밀리미터 한 칸을 100개로 쪼개서 3칸, 100개로 쪼개서 3칸 꺼낸 게 이 기공의 하나의 크기예요. 엄청나게 작다. 그래서 우리가 잎의 뒷면을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잎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네, 증산작용 필기해 봅시다. 증산작용. 햇빛이 비칠 때 식물체 내의 물 중 일부가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증산작용.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그린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죠. 그죠? 이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불러요. 물관. 그러면은 물관을 통해서 식물은 물을 어디로 받아내지? 식물은 물을 뿌리에서 받아서 잎까지 끌어올려요. 이 과정에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동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이 물관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은 모세관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현상 때문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른 휴지 같은 거 있죠. 마른 휴지 같은 거. 물에다가 끝부분만 살짝 담그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휴지를 타고 올라서 윗부분까지 쫙 젖으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걸 그림으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것처럼 위쪽에 앞부분만 젖고 위쪽에 마른 부분이 잔뜩 있으면은 미세한 관을 타고 물들이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요. 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잎과 줄기와 뿌리에 각각 물이 이만큼씩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득 차면 100% 아주 촉촉한 상태라고 했을 때 약간 덜 들어있는 그런 상태들이죠. 지금 잎과 줄기, 뿌리 모두 다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잎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잎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잎이 마른 상태지. 그지? 그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뿌리부터 줄기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을 잎으로 보내주게 돼요. 다시 촉촉해지라고. 물론 그 과정에서 줄기와 뿌리는 물을 좀 소모를 하겠죠. 이때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어디다? 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게 된다. 네, 그래서 잎으로 이렇게 물이 공급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첫째, 광합성의 원료로서 사용되게 되고요. 둘째, 증산작용을 통해서 배출돼서 식물 내의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이 증발해서 열을 빼앗기 때문에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식물이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게, 특히 여름 같은 날 햇볕 받으면 너무 뜨겁죠. 그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식물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느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여름날에 건물 뒤에 있는 거랑 나무 뒤에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시원하냐면은 나무 뒤에 있는 게 더 시원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이 증발하니까 주변의 열을 빼앗거든.
그래서 나무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래서 산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시원할 수 있다. 예, 오늘 숙제 기억하고 있겠지만 앞에서 했던 실험 교과서의 그 페이지들 채워오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이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라는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스럽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업에 성실하게 잘 참여해줘서 쌤도 이렇게 힘들지만 영상 강의를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푹 쉬고, 쌤은 이제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 원래는 쌤이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방학 때는 좀 물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생활교양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전에 촬영했던 사실 양자역학 영상이 있어요. 양자역학이란 단어는 들어봤는데 뭔지는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숙제 제출 까먹지 말고 우리 개학하고 다시 만납시다. 안녕.